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믿지 못하실 겁니다. 한 여자가 단순히 병원비를 벌기 위해 간병인이 되었는데 그녀는 곧 자신이 30년간 준비된 거대한 복수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두운 밤, 작은 배 한 척이 외딴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27살 윤서진이 홀로 앉아 있었죠. 병원에서 연명 치료받고 있는 어머니, 쌓여가는 치료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권동철 회장 간병인 모집. 하지만 섬에 도착한 순간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벽 위 거대한 저택, 감옥 같은 높은 담벼락, 그리고 수십 개의 빨간 눈동자들. CCTV였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저택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죠. 서진이 대문을 지나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하지? 저택 안에서 서진을 맞이한 건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 장남 권민석이었습니다. 당신이 새 간병인인가요? 미리 말해두는데 아버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치매 말기입니다. 절대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오빠는 항상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둘째 딸 권지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려움 그리고 절망.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치매 환자라고 알려진 재벌 회장이 새 간병인에게 전한 단 한마디. 그 말 속에 숨겨진 30년간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서진이 권동철 회장을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늙은 남자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 윤서진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석의 말대로 정말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았죠. 서진이 실망하며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 서쪽.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권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전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맑았어요. 서쪽 동굴을 찾으시오. 서진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고 또렷한 지시였습니다. 불이 꺼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오. 바로 그때 딸깍 소리와 함께 벽에 붙은 CCTV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권 회장은 다시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집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어. 괴물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병실에서 나온 서진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석.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아버지가 무슨 헛소리를 했죠? 서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그의 눈에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CCTV로 다 봤어요. 정말로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때 민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다시 집어넣는 모습을 서진이 포착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어요. 그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인다면 민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당신 목을 조를 겁니다. 목을 조른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었어요. 민석이 떠난 후 서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 회장의 또렷한 정신 상태, 민석의 위협적인 경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의문의 열쇠, 서쪽 동굴, 불이 꺼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 암호 같은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권 회장이 말한 괴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혹시 민석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집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30년 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의 중심에는 그녀 자신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과연 그 동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서진은 지연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지연의 방에 들어선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방 전체가 와인 냄새로 가득했고 곳곳에 빈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지연은 이미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녀가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연이 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어요. 아버지는 괴물이었어요.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권 회장이 말했던 괴물들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 괴물이 자기 자신을 말한 건 아닐까요? 우리 가족, 정말 가족이 맞나요? 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부른 거예요. 30년 전부터. 서진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연은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연이 꺼낸 건 낡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굵게 표시된 글씨가 있었거든요. 서쪽 해안 동굴. 권 회장이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지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아버지가 제게 맡겼어요. 언젠가 특별한 사람이 올 테니 그때 이걸 건네라고.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 특별한 사람이 저라고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지연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서진이요.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 씨, 성을 가진 사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연이 지도를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도 우리처럼 불행해질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처럼요. 지연이 쓰러지듯 침대에 주저앉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동굴에 가면 당신이 왜 여기 온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당신 아버지, 서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잠들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너무 길고 기괴해서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2시 서진은 지도를 품에 안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달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마치 죽은 자들의 신음소리처럼 섬뜩하게 울어댔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바위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바로 바다로 추락할 만큼 위험한 길이었다. 파도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바위를 집어삼키려 했고 그 소리는 서진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등잔불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에 한 걸음씩 내려가던 서진은 문득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돌아보았지만 어둠만이 그녀를 맞을 뿐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지도에 표시된 동굴 입구가 보였다. 바닷물이 절반쯤 차올라 출렁이는 어두운 구멍.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 같았다. 서진은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발을 디뎠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축축한 돌벽에서는 스며 나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오래된 비밀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깊숙이 들어가자 갑자기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반짝였다. 거대한 금속 상자였다. 녹슨 자물쇠와 두꺼운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분명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상자 주변에는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비교적 최근의 것 같은. 누가 이미 이곳에 와봤다는 건가? 서진의 머릿속에 권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불이 꺼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껐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참고 기다렸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굴 천장에 박힌 수정들이 구름 사이로 스며든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빛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특정한 문양을 그리며 금고 위로 은빛 숫자들을 투영했다. 7, 1, 5, 2, 3.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정교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경외감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들을 자물쇠에 입력했다. 첫 번째 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 여전히 침묵. 세 번째 시도에서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자물쇠가 마침내 열렸다. 금고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맨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권 회장이 정치인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왠지 어둡고 음모적이었다. 서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해외 비자금 계좌 명세서, 가짜 회사들의 설립 서류,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목록. 이것들은 단순한 가문의 비밀이 아니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음모의 증거들이었다. 그런데 한 장의 문서에서 서진의 시선이 멈췄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대성건설 붕괴 사고 보고서, 사망자 47명 사고 원인 은폐 지시 담당 현장 기사 윤정호. 윤정호. 그것은 분명 서진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여기에 왜?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서진은 급히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금고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손전등 불빛이 동굴 벽을 훑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군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에게서 손전등 불빛이 서진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은 낮에 자신을 섬으로 데려다 준 배의 선장, 김태수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장님, 어떻게 여기에? 김태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박한 어부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30년간 쌓인 한과 복수심으로 일그러진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선장이라고요.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나는 30년 전 대성건설 붕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김태수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생존자라고요? 그날 나는 25살이었어요. 당신 아버지 윤정호 기사님과 함께 일했죠.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버님은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려 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동철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계속 작업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10분 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김태수도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누구지? 또 누가? 동굴 깊은 곳에서 나타난 건 놀랍게도 권동철 회장이었다. 하지만 휠체어가 아니라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내가 경고했지 않았소. 간병인, 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진은 혼란에 빠졌다. 회장님, 치매는 어떻게?
권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연기였어. 모든 게 치밀한 연기였어. 김태수가 분노에 차서 외쳤다.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군요. 태수야, 너도 여기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때 서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섬에 오게 된 것도, 김태수가 배를 운전한 것도, 지연이 지도를 보여준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내 자식들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30년 전 진실을 밝힐 증인이 필요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훌륭한 연기네요. 아버지, 민석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뒤에는 지연이 아니라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누구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이 비웃었다.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죠. 30년 전 사건을 함께 은폐한 공범자 말이에요. 낯선 남자가 말했다. 권 회장 이제 그만 끝내시죠. 이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김태수가 서진을 향해 소리쳤다. 도망가세요. 이들은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동굴 안이 혼란에 빠졌다. 김태수와 낯선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권 회장은 서진에게 다가왔다. 이 서류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 아버지와 47명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하지만 민석이 권총을 꺼내며 외쳤다. 아무도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김태수가 피를 흘리며 웃었다. 내가 미리 신고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복수, 이제 끝입니다. 동굴 입구로 경찰들이 몰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렇다면 모두 함께 죽자. 모두 함께 죽자. 민석의 절규가 동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민석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가 어깨를 움켜쥐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건 놀랍게도 지연이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지연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연아, 너 뭘 하는 거야? 오빠,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에 묻혀 살고 싶지 않아요. 30년 동안 이 가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동굴로 돌진해 들어왔다. 손을 들어. 모두 무기를 버려. 권 회장이 평온한 표정으로 두 손을 들었다. 나는 권동철입니다. 30년 전 대성 건설 붕괴 사고의 책임자, 그리고 47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권 회장은 서진을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 윤정호 기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무전기를 놓지 않고 구조 요청을 보냈어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태수가 피를 흘리며 다가와 서진의 손에 낡은 사진을 건넸다. 이건 사고 나기 전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작업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권동철 전 회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 민석은 증거인멸과 협박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연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진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무덤 비석에는 영웅 윤정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요. 47명의 유가족들도 정당한 배상을 받았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옆에는 김태수도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서진에게 있어 아버지를 기억하는 소중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서진 씨, 당신 덕분에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받은 권 회장의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거든요. 서진 양, 사실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 그것도 내가 익명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성그룹의 모든 재산은 이제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권 회장은 감옥에서도 마지막까지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김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서진과 함께 윤정호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진실은 절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윤서진이라는 평범한 여성의 용기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 서진에게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3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찾아달라는 의뢰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적힌 목걸이에서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권동철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는 더 많은 미스터리 이야기의 힘.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다음화는 실종된 아이의 목걸이에 숨겨진 30년의 비밀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